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그럼 최신 토익 경향 분석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명사의 최신 트렌드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명사는 정말 매 회차 빠짐없이 출제되는 패턴인데 요즘에 잘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최신 트렌드 한번 분석하면서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매회 출제되는 패턴도 빠짐없이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명사 자리를 정리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패턴부터 요즘에 잘 나오는 특이한 명사 패턴. 자, 그리고 가산 단수 조심 정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복합 명사 패턴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명사 자리 패턴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명사 자리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건 정말 매 회차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혁명. 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저랑 하는 요러한 자리는 여러분 일단 자, 요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명 출제가 되는데 중간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리에는 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정사 종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명사이거나 더 다음 빈칸 명사 고르는 거, 소유격이나 수량 표현 다음에 명사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바로 더 다음에 빈칸 이런 거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빈칸은 명사를 고르셔야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고 명사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빈칸은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패턴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일단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자, A, B, C, D를 먼저 보시면 자, 여기가 앞에는 똑같고 뒤에 다른 품사 문제이죠. 자, 알맞은 품사를 고를 건데 앞에가 소유격이 있어요. 자, 빈칸은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보면 자, 소유격 다음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명사의 패턴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형으로 션이나 먼트 같은 거 끝나는 형태이죠. 자, 여기서는 on스로 끝나는 reference, 요게 정답입니다. 자, 얘는 명사로 선호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의 선호를 알려줘. Let me know, 알게 해줘. 자, for food니까 음식 선호도 알려줘. 그러니까 음식 선호도라는 건 예를 들어 너는 뭐 비프를 좋아하니? 아니면 치킨을 좋아하니? 아니면 뭐 치킨 아니면 너는 혹시 베지터리언이면 뭐 야채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니? 이런 선호도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 정말 최근에 자, 출제가 됐다가 자, 많이 어려워하셨던 문제 중에 자, preferential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자, 요렇게 해서 자, preferable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걸로 많이 나왔는데 preferable는 더 선호되는, 자, 더 나은, 더 선호되는 이런 뜻인데 얘는 우선권을 주는 이런 뜻으로 자, preferential benefit라고 얘기하면 우선권을 주는 혜택.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티켓팅 할 때 우리 멤버들에게 먼저 주는, 멤버들 우선 주는 그런 혜택들 있죠? 그런 걸 preferential benefit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자, 패턴도 있었으니까 나온 김에 형용사 헷갈리는 패턴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자, 이번 문제 역시나 A, B, C, D 보시면 품사 문제이죠? 자, 앞에 보면 여기 her가 소유격이에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 덩어리 아까 제가 어떤 형태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건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되겠죠? 자, A, B, C, D 중에서 형용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 A, B, C, D에서 형용사를 고르기가 힘들다면 다른 보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ly로 끝나는 버전을 부사라고 하고 자, 부사에서 ly를 빼면 형용사 형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두 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ly 뺀 형태 D번을 정답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수한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에 positive reviews니까 아주 호의적인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았다. 정답은 D번이에요. 아무리 명사 자리라고 하더라도 혁명,
명사 공식, 명사 덩어리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자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맞춰주세요. 네,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CD 먼저 보면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빈칸을 보시면 앞에가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사실 저 offer라는 동사가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어서 자, 명사가 여기 한 덩어리 들어가고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간 거여서 빈칸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자리예요. 근데 인칭 대명사니까 맞아요. 인칭 대명사 중에 고르려면 이거는 100% 소유격만 정답인 자리입니다. 자, 정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B번입니다. 명사 앞자리 인칭 대명사 소유격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특이한 형태의 명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이한 형태 가기 전에 기본 패턴부터 봅시다, 여러분. 자, 명사는 여러분 품사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명사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기면 션으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명사가 많습니다. 자, renovation 이런 애들, 아, 명사구나. 자, on스로 끝나도 여러분 명사 형태가 많아요. appliance, 아까 했던 preference 이런 애들 명사 형태이고요. this도 대표적인 명사죠. happiness. 자, month도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management. 자, 여러분 T도, TY 형태도 명사 형태인데요. 이거 정말 많이 출제가 됐던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ability, 능력 기억하시고 많이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abilit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능력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추가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람 명사인데요. or, er, 자, employer. 자, 이렇게 하면 자,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주. 자, employee 하면 자, 요거는 직원이 됩니다. 고용을 당하는 자, 직원이에요. 그다음 st, 자, scientist, aunt, consultant 등등 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 명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자, 기본 패턴이 훨씬 많이 나와요. 공부하실 때 어려운 패턴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만 어려운 패턴만 하지 말고요. 기본 패턴이 정말 탄탄해야 합니다. 자, 이건 먼저 익숙하지 않으신 분 이거 먼저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패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패턴에도 여러분 정말 잘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단어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 회차에서 정답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답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정답 바로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정답으로도 여러 번 처리가 됐던 initiative 명사로 계획이란 뜻입니다. 자, 그거 먼저 보면 자, 형용사도 되는데 명사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 단어들은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근데 형용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명사 자리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냐면 형용사 자리는 쉽게 고를 수 있지만 명사 자리에 이 단어를 고르려면 정말 실력자들, 자,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명사로 잘 출제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주시고 방금 오셨던 initiative는 계획이라는 의미로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걔가 주도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seize the initiative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위에부터 보시면 쟤도 출제가 됐던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먼저 설명해 드려서 그렇지 alternative도 파트 5에서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요. 얘는 대안이란 뜻입니다. 자, 형용사로는 대신하는 대안의 의미가 있어요. 자, objective도 명사로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의미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근데 걔는 형용사로 객관적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representative는 직원 또는 대표자. 너무 거창하게 대표자만 보지 않고 직원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sales representative 그러면 영업사원 이렇게도 많이 쓰이니까 자, 이것도 직원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다만 형용사로 대표의, 대표하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otential은 여러분 잠재력 자, 또는 잠재적인 형용사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방금 알려드렸던 initiative는 계획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명사로 주도권도 가능하고 형용사로는 처음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professional. 자, 얘는 형용사도 명사도 둘 다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명사로도 출제가 되고 최근에도 얘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명사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자, 형용사는 전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여러분 오답으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요런 문제였어요. professional 비슷하게 생긴 자, profession, professionalism까지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professional은 명사로 전문가이고요. profession은 자, 전문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 professionalism 하면 어떠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여서 자, 얘는 전문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의미까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패턴을 더 보면 이런 애들은 그냥 명사예요. 정기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건 approval, 승인, proposal, 제안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다른 애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AL로 끝나서 명사처럼 안 생겼지만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approval, 승인, arrival, 도착, proposal, 제안이고요. disposal은 처리, 처분이고 removal은 제거예요. 자, renewal은 갱신이 됩니다. 우리 멤버십 갱신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명사처럼 안 생겼지만 명사인 애들, 명사로 출제가 되는 단어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ABCD 보시면 여러분, 자, ABCD 품사 문제이죠. 근데 빈칸 앞에 보면 자, 형 있고 형용사가 사실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른 거 두 가지를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로 시작했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일단 명사를 써줘야 돼요. 근데 ABCD에서 명사를 찾을 줄 알아야겠죠? 명사 보이시나요? 자,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조금 더 어렵게 A번도 넣어서 더 헷갈리실 텐데 A번은 ly 붙었으니까 부사죠? 물론 B번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사로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죠? 명사로 B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형용사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 정답이란 얘기고요. 자, 계획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회사는 네,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정책, 환경 규정을 출시했다. 자, 시작했다, 착수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릴 때 정말 C번 고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물어봅시다. 그럼 C번은 품사 뭐예요? C번은?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ABCD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품사를 내가 상상으로 맞추시면 안 돼요. 모르는 단어 나왔다면 ABCD 다른 보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D번에 is initiated라고 나와 있죠. 이건 동사 형태예요. 그럼 내가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C번은 동사이구나. 시작하다, 개시하다, 착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른 보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지 이런 형태 이거니까 이런 품사겠거니 이렇게 지레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다른 보기를 활용한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인데 여러분 사실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는데 이번에는 ABCD가 품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ABCD 이미 다 명사입니다. 그럼 이건 해석하는 거죠. 자, 적절하게 해석하는 명사인데 이때 또 B번은 형용사인가? 하나만 형용사가 꼈나 봐 라고 하고 제외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걸 고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환경 매니저 아니 출시를 하는 거니까 매니저 아니겠죠? 자, 계획 네, 어떠한 규정, 네, 이게 되는 거고, 헌신전념 아니고요, 일정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B번 문제, 요런 유형도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패턴 또 볼 건데 여러분, 자, ABCD에 이렇게 품사 문제인 줄 알고, 아니, 방금 같은 경우, 품사일 때 명사면, 명사 여기 있네?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빈칸은 다음에 얘는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그럼 빈칸은 명사 자리가 맞죠? 근데 ABCD에서 명사를 찾았는데 얘가 명사죠?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아니 근데 B번 명사예요. 그쵸? 아니 잠깐만 C번은 부사인데 D번도 명사가 됩니다. 물론 B번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명사가 세 가지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패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의미가 기억이 나실까요? 자, A번 하면 여러분 전문직이요. 전문직. 자, B번은 전문가, D번은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관건은 동사인데요. 자, look for는 찾다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을 찾고 있나? 전문가를 찾고 있나? 아니면 전문성을 찾고 있나? 또 하나 힌트는 이건데요. who는 사람 명사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명사인 professional만 정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어떤 재료, 마케팅 소재들, 마케팅 어떠한 그런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을 자, 개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명사부터 보여야겠죠. 이런 거에서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A번만 고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의미가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만큼만 봤어도 이거 어색한 데가 눈에 보였어야 합니다. 왜냐면 A번을 고르실 거면 전문 직업인데 후루 받았네? 이게 눈에 보였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구나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최근에 여러 번 명사 여러 개 주고 고르는 거 있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음 포인트는 가산 단수인데 이건 정말 토익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만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자, 공식처럼 암기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고 명사가 보이면 자꾸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실게요. 한정사가 없으면요, 가산 단수 명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when을 따지시면 안 되고 쓸 수 없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한정사가 없으면 가산 단수는 안 된다. 그럼 첫 번째 가실 건데 그럼 다음에 빈칸이에요. 이 자리는 자체가 하나의의 의미이니까 이미 세면서 하나이죠. 그래서 가산 단수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이걸 힌트라고 보신다면 자,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앞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정사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정사가 아무것도 없으면 가산 단수는 쓸 수가 없어요. 자, 복수나 불가산만 가능해요. 한정사가 없으면 가산 단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복수나 불가산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더. 자, 이것도 여러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더 다음에는 수를 따지시면 안 돼요. 다시 더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더 다음에는 가산단수, 가산복수, 불가산까지 모두 다 쓰는 거니까 더 다음에는 수로 풀 수가 없어요. 그건 만약에 명사가 2가지 이상이라면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건 소유격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격 다음에도 자, 단수, 복수, 불가산이 모두 다 가능해요. 자, 이건 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A, B 중에서 고르는 건데 여기서 A번 actor. 자, 이거는 사람 명사인데 사람은 모두 다 가산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S가 안 붙은 걸 단수라고 합니다. 자, S가 붙어서 여러 개들, 북스 이렇게 하는 게 들복수이고요. 그럼 이건 가산 단수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얘가 안 되니까 정답 B번이에요. 다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사가 나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명사 자리죠. 명사 자리인데 앞에 언더 소유격 한정사가 하나도 없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 자리는 가산 단수는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액션만 정답이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게 가산인지 정리 한번 해볼 건데 모든 가산 명사를 암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기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명사는 가산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 명사, 방금처럼 actor, manager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정사랑 함께 단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한정사가 없으면요. 자, 기억하세요. 사람 명사 있죠? 사람의 단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한정사가 없으면 사람 단수 쓸 수 없다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단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cost, price, discount, refund, increase, success, request 이런 애들은 단수예요. 제가 팁을 드리면
단수가 아니라 가산이에요. 팁을 드리면 어를 붙여서 cost, price 이렇게. 그럼 가산의 단수, discount, refund, an increase, a success, request라고 암기하시면 아, 얘네는 가산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예요. 이런 문제.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조금 정리해드리면 얘가 동사고요. to reduce 나와 있고 이렇게 끊겼으니까 이만큼이 명사여야 돼요. 그럼 일단 CD는 동사니까 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니까 탈락. 자, 물론 cost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만 지금은 명사만 고려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둘 중에서 정답 뭐 골라야 돼요? 찾으셨나요? B번이 정답이에요. 자, A번은 왜 안 되는 거예요? A번 할 거면 여기에 on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 A번은 가산이에요. 가산 단수는 한정사 없이 쓸 수가 없어요. 더가 있던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reduce 여기다 쓸게요. reduce가 있다. 빈칸이 뚫렸다. cost 쓸 수 있습니다. 자, 더 cost 쓸 수 있어요. it's cost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cost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한정사 없이 가산 단수는 쓸 수가 없다. 자, 만약에 쓸 거면 차라리 복수 형태로 cost는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요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자, 이렇게 명사 자리인데 a cost, the cost, each cost 또는 cost는 가능하지만 cost는 안 된다. 자, 이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정답은? 찾으셨나요? 오, 찾았죠, 여러분? 그거예요. C번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갈게요. 빈칸은 일단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로 명사 자리가 맞습니다. 근데 제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자, 물론 이것도 맞지만 얘도 명사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쟤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맞아요. 여기서 앞에 어가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갈까요? 여러분, produce 명사 아실까요? produce. 자, 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물론 동사로 생산하다, 제작하다 의미가 있는데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농산물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에 s가 붙어 그래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그렇게 할 거면 수일치가 맞지 않죠? 그래서 얘도 안 맞아요.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필요로 한다. 자, 우리 planning, careful, 아주 신중한 기획과 어떤 조율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자, 이 B번을 가려내는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명사는 한정사 없이 단수를 쓸 수 없다. 기억합니다. 자,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자, ABCD 보시면 품사인데 2번에는 어가 있습니다. 그 어는 일단 세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 단수만 쓰라는 거죠. 정답은 refund만 가능합니다. 자, 어 다음에는 가산 단수만 가능하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복합 명사인데 복합 명사가 꽤 자주 등장을 하죠. 자, 이거는 말하자면 명사를 하나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단 이때 마지막 명사가 핵심입니다. 자, 저 마지막 명사가 가산이면 전체가 가산이 되는 거고 불가산이면 전체가 불가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복수 형태는 마지막 명사에만 s를 붙입니다. 자, 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1번에 customer satisfaction 있어요. 자, 사실 따로따로 보면요. 사람 명사는 모두 다 가산입니다. satisfaction은 불가산이에요. 근데 내가 합쳐졌네요? 그럼 합쳐지면 누구 따른다고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따르게 되죠? 자, 그럼 얘는 통째로 불가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통째로 불가산이 된 거예요. 자, 우리 2번처럼 자, research facility.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인데 복수면 뒤에만 s를 붙입니다. 자, 요런 형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 포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보면 일단 통째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명사에서 앞에 명사를 주고 뒤에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사가 여러 개 있어서 알맞은 걸 고르는 건데, 자, 그렇다면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데, 명사가 이미 있는데 앞에 빈칸이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잡아드렸던 기본 형태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명사를 넣어서 복합 명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복합 명사는 한국말이 된다고 내가 단어를 만들면 안 되시고요. 이건 영어가 그렇게 쓴 애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내가 복합명사를 쓰는 거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형용사를 먼저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복합명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우선이에요? 형용사가 우선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아니고 내가 복합명사를 봤어. 아, 이건 복합명사야. 그럴 때 두 번째 복합명사를 만드는 거지. 그냥 한국말이 된다고 대뜸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를 제치고 복합명사를 만들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이런 경우는 지금 앞에 press가 여러분 언론이란 뜻이에요. 언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A, B, C, D가 어차피 명사네요. 그럼 가장 적절한 걸 그냥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걸 고르시면 돼요. 자, 릴리즈는 뭔가 공개하는 거니까 언론 공개, 약간 기자회견 같은 언론 보도자료 같은 거예요. 언론 보도자료. 스토리즈는 저장이고요. 디스크리션은 설명이고, 자, 우리 컨틴전스는 뭔가 만일의 사태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뭐에 따르면이니까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이 맞겠죠. 그래서 press release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저건 정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H&M Apparels의 수익은요 증가했대요. 자, 50% 이상 지난 분기에. 자, 그래서 press release 이런 덩어리째 고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패턴인데 하나만 더 보면, 그럼 이 자리에 이거는 원래는 누구예요? 형용사를 고르는 거죠. 그럼 형용사가 없으면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가능도 합니다. 다시 이 자리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가능한데요. press는 여러분 누르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럴 때 다 안 맞네? 그럴 때는 복합 명사를 고려하시는 거고, 자, 이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press releas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휘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휘를 최대한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토익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복합명사 어휘 패턴들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shipping. 자, 우리 배송과 관련된 것들 복합명사 많죠. 그래서 shipping guideline, 자, 배송 방침. 자, shipping policy, 배송 방침. 이렇게. 자, 아니면 뭐 shipping cost 그러면 배송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복합명사 잘 만들어 주시고, 자, 같은 맥락으로 delivery도 마찬가지죠. 배송 규정 delivery policy. 자, 그다음 요거는 생산 시설 무슨 시설도 마찬가지로 복합명사가 많습니다. 자, production production facility, research facility 요런 애들 무슨 시설 이렇게 복합명사 많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manufacturing facility까지.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출제가 됐다가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distribution center예요. 자, 이건 유통센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자리가 빈칸이었어요. 근데 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 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자, 요게 파트 7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조금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요거 보고 맞출 수 있었겠다 생각했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distribution center 요런 애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energy source, 에너지원. 자, hiring process는 요게 요 자리가 출제가 됐었고요. hiring 다음에 빈칸 뚫려놓고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고용과 관련돼서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고, 자, 고용 채용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customer로 시작하는 복합 명사도 많아요.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complaint, 고객 땡땡 요렇게 복합명사 많이 만드니까 기억해 주시고, safety, 안전과 관련돼서도 복합명사 정말 많아요. 자, safety regulations, safety gear, 안전 장비죠. security guard, 자, security service, security와 관련된 거. sales, 매출이나 영업과 관련된 것도 복합명사가 많습니다. 자, sales figures, sales strategies 요런 애들 다 전부 다 복합명사로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BCD 먼저 보시면 어휘 문제 같은데 여러분, 일단 짝꿍이 보이면 너무 좋죠. 짝꿍이 보이면 여러분, 어휘건 문법이건 짝꿍 먼저 넣고 말이 되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delivery와 같이 쓰는 건데, 자, 우리의 배송 빈칸을 검토하래요. 근데 여러분 뒤에 말이 뭐냐면 place an order, 주문하는 건데 주문하기 전에예요. 그럼 여러분 주문하기 전에 배송, 자 여러분 receipt 가산 명사도 되고 불가산 명사도 되는데 가사는 네, 영수증입니다. 얼핏 잠깐만 주문이니까 영수증 말이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주문을 하기 전에 영수증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주문하고 페이를 하고 받는 게 영수증이기 때문에 자 문맥상 맞지가 않죠. 자 그리고 자 우리의 배송 영수증도 조금 이상하고요. 너의 영수증도 아니고요. 그것도 이상하고 자 이것도 상황도 맞지 않고요. 자 그다음 불가살된 수령입니다. 그럼 배송 수령도 이상하죠. 지금 주문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맞지 않죠. 주문하기 전에는 배송 규정을 보셔야죠. B번이 맞을 것 같고 배송 효과라던가 vehicle 차량은 맞지 않죠. 정답은 B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돼요. 이때도 짝꿍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일단 new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시설입니다. 그럼 무슨 시설이니까 원래는 이 자리에 형용사도 잘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 연구시설 아니면 제조시설 이렇게 많이 쓰는 거니까 생산시설, 그래서 생산시설 production facility 요게 보여야 돼요. 새로운 생산시설을 베트남에 지었다. 정답은 B번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facility의 복합명사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정말 고수님들은 센스 있게 뭔가 힌트를 발견했을 거예요. 자, ABCD 보시면 품사 문제인 것 같죠? 근데 힌트 뭐 발견했을까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커스터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난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다. 그래요? 보세요.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만약에 그랬다면 앞에 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커서멀까지 저는 끝난 줄 알고 그래서 부사를 골랐어요 라고 하신 분들 커서멀에서 끝날 거였다면 커서멀가 가산이고 s가 없는 단수니까 한정사가 있었어야죠. 커스터멀, 더 커스터멀 아니면 뭐 소유격의 커스터멀 등등등 그게 없다는 눈치를 채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이렇게 커스터멀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에 뭔가 불가산 명사를 만들거나 여기가 복수 형태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satisfaction을 넣어서 customer satisfaction. 자, 그래서 고객 만족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출제가 됐던 건데 제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바꿔가지고 그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그때도 커스터멀까지가 끝났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가산 단수는 한정사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고객 만족을 늘리는 걸 도와줄 거야. 정답은 C번이 맞죠. 자, 그 전략은 고객 만족 늘리는 걸 도와줄 거야. 요런 포인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고득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칠 건데 여러분 최신 트렌드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신 트렌드까지 잘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목표 점수 달성하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